여러분, 정치에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경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우승 세레머니를 하기도 하니까요. 최근 한 정치 유튜브를 봤습니다. 주제는 배현진 서울시장으로 급부상, 제목 한번 잘 뽑았더라고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참 적당하다. 그런데 너무 어거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아니 뭐 선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아무튼 유튜브에 뜨는 이야기 중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뭐 그냥 유튜브를 공개해야겠네요. 뭐 좀 띄워주는 것 같아서 공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성재준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성 서울시장, 유리천장, 세대교체, 젊은 정치인, 인지도, 그리고 서울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선, 대선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는 배현진보다 다른 이름이 더 크게 남더라고요.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오늘은 배현진 의원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배현진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지, 그 뒤에 어떤 정치적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하고 섬세하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오목리TV 문마담입니다. 영상을 보면 처음에 배현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서울시장, 총선, 대선, 결국 마지막에는 한동훈 중심의 정치 시나리오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핵심을 봤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배현진인 것 같지만 사실 목적지에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가 목표가 아니라 차기 권력 지도를 미리 그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출연자들이 제시한 정치적 전망이에요.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이런 그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직 최종심까지 끝난 상황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도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차기 서울시장을 이야기하고 총선과 대선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성급해 보였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가능성을 현실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 들립니다. 시나리오는 누구나 그릴 수 있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그 시나리오를 선택할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또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내용 중에 신선도가 떨어졌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정치가 해야 할 언어일까요? 영상에서 나경원 의원을 두고 신선도가 떨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방송을 잠시 멈췄습니다. 정치는 과일을 고르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치는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는 거죠. 비전으로 평가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람을 신선하다, 신선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연 품격 있는 정치 언어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 정치인을 평가하면서 신선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요. 경쟁력을 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품격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서도 드러납니다. 보수가 품격을 항상 말하잖아요. 말의 품격부터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는 젊은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대 교체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세대 교체는 나이가 아니라 정치이죠. 40대라도 낡은 정치를 한다면 낡은 정치인이 되는 거고요. 60대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면 새로운 정치인인 것입니다. 세대 교체는 출생 연도가 아니라 정치의 내용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와서 선거를 치렀다고, 그리고 당선시켰다고 막 세워줍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서울시당 위원장이니까 서울시장 후보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그러면서도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만약 그런 행보가 사실이라면 유권자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정치인은 누구를 지지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당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의원을 지지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마도 많은 분들은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고 징계 유무를 결정할 문제이니까요. 조금 더 저희는 지켜보자고요. 당원과 국민들 역시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자유가 있죠. 당원들의 평가도 다 같이 또 지켜보자고요. 정치는 결국 일관성이 신뢰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권은 벌써 서울시장 이야기를 합니다. 총선을 이야기합니다. 뭐 또 대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배현진도 한동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전국을 다니며 당원들을 만나고 시민을 만나고 또 현장에서 당을 다시 세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치는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국민을 직접 만나고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조직을 다지는 사람이 결국 평가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서울시장과 대선까지 시나리오를 들고 또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묵묵히 현장을 돌면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오래가는 정치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배현진 의원을 비판하려는 방송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무조건 띄우거나 깎아내리려는 방송도 아닙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치 시나리오가 공개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을까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가 사람을 소비하는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신뢰를 또 화려한 시나리오보다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땀 흘리는 정치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보수 정치인들의 행보를 누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아니면 누가 더 큰 책임을 보여주는지 기준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독하고 더 섬세하게 정치를 읽어드리는 문마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